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지도사 전문 아카데미 양생관 김사부 인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2018년도 시행 계획을 좀 살펴볼게요. 실기 시험장, 뭐 이런 시험장에 대한 이런 예상도, 시험장 예상도는 예전에 발표됐던 거랑 뭐 변화된 건 없어요. 이제 심사위원이 3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응시자 하나가 들어가고, 운영요원이 밖에 있고, 그리고 뭐 대기석이 있고, 이런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모든 분들 볼 수 있게 공개적으로 이런 시험 적응하기 이런 포스트를 통해서 다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실기검정 소요 장비를 보면 2017년도하고 28년도 이제 좀 바뀐 거 조금 구분을 하다 보면요. 2017년도에는 여러 가지 덤벨이라든지 바벨이라든지 뭐 그 나머지들 뭐 매트 뭐 그 벤치 뭐 이런 것들 인클라인 뭐 디클라인도 제공된다 막 이런 시행 기준도 있었어요. 그리고 뭐 덤벨도 키로수에 따라서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있고 바벨도 무게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시험장에 이런 대학교 대부분 대학교죠. 대학교에서 이제 강의실에서 시험을 보다 보니까 그 준비위원들이 그 다 준비해 와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다 헬스장을 옮겨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어떠냐 하면 이제 빈 바벨 그리고 이제 뭐 가벼운 적당한 남자 여자 구분되는 이런 덤벨 이런 정도 그리고 매트 그리고 어떤 데는 이제 조금 신경 쓰신 분들은 이제 간이 의자를 갖다 놓으신 데도 있고 벤치를 갖다 놓으신 데도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아주 일부였죠. 그래서 요번에는 2018년도에는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아예 그게 실질적으로 좀 준비되는 그런 것들을 명시시켜줬죠. 그래서 덤벨은 2.5kg짜리, 5kg짜리를 준비해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남자는 5kg, 여자는 2.5kg짜리를 들고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바벨은 긴 봉과 짧은 봉. 그러니까 긴 봉은 남자, 짧은 봉은 여자가 들고 해라. 시험을 봐라. 그리고 요가 매트는 필수적으로 준비가 되라. 그리고 실제 시험이 됐을 적에는 어떤 데는 이런 간이 의자를 갖다 놓은 데도 있었고 벤치가 제공이 된 데도 있다고 해요. 근데 뭐 확인을 할 수 없지만 뭐 어떤 데 한두 군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건 어느 데서 어떻게 나온다 이걸 알 수 없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시험을 준비할 때 벤치 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벤치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운동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벤치가 제공이 안 된다고 가정하에 그냥 요가 매트에서 할 수 있는 자세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론은 뭐냐면 요가 매트에서만 또 준비를 해놓다가 딱 갔을 적에 간이 의자가 있는데 시험관이 매트에서 하지 말고 간이 의자에서 해보세요. 이러면 또 멘붕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험 준비를 하실 적에는 이제 매트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대부분 매트죠. 대부분 매트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매트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벤치 상황이라든지 또 아니면 간이 의자, 플라스틱 간이 의자를 갖다 놓고 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게 모든 문제가 안 생기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지원자 준비 사항으로 보면 2018년도에는 상가집 분위기였다고 하죠. 시험장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전부 다 검정색 옷으로 갖춰 입으셨대요. 그러니까 이런 원래 시험 기준에 이제 뭐 민소매, 런닝의 탑, 뭐 색깔에 대한 제한은 없어요. 그리고 뭐 허벅지가 보이는 반바지, 그리고 운동화, 뭐 신분증, 수험표,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오라고 돼 있는데 태도에 대한 자세에 대한 점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왠지
왠지 딱 갖춰서 검정색으로 깔끔하게 차려입고 시험을 보러 가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 거죠. 다 검정색으로 이렇게 해서 잘 갖춰 입고 갔는데 나만 빨간색에 뭐 이렇게 펑펑한 이게 몸을 보여줘야 되는데 내 자세를 보여줘야 되는데 몸도 보이지 않는 박스 트렁크를 입고 가서 시험을 본다면 좋은 점수를 받기는 힘들겠죠. 그러니까 올해는 그런 부분이 좀 시험장 분위기가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실기 평가 영역 부분을 보면 거진 변한 건 없어요. 17년도에 비해서 몇 가지 정도 이렇게 실기 동작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정도 바뀌었는데 실질적으로 좀 빠져야 될 게 빠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카프레이즈 같은 거 있잖아요. 카프레이즈 같은 거 이런 거는 연습을 많이 하면 잘 할 수 있죠. 하지만 시험장 상황에서 이걸 카프레이즈를 그냥 서서 해라. 많이 흔들리겠죠. 그리고 긴장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흔들릴 수도 있고 흔들려서 자세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사람 감점시키기엔 좀 애매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동작들이 좀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2018년도 이 정도면 크게 다른 종목이 들어오지 않아도 충분히 이 정도로 안정적으로 되지 않았나. 뭐 빠져야 될 동작이라든지 아니면 더 들어가야 될 동작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전 기술 쪽으로 가서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요거 올해 좀 흔들렸죠. 뭐냐 하면 최신 그런 그 최신 자료들이 공개된 게 없었어요. 규정. 그러니까 뭐 사실 포즈는 어떤가요? 일반 뭐 이렇게 그 선수 생활 하셨던 분이나 보디빌더가 아니라 뭐 트레이너 분들도 자세는 어느 정도 대부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 이런 분들한테 옛날 구형 포즈를 배운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대보협에 들어가 보면 최신 포즈가 다 공개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최신 포즈가 딱 떠버리니까 막 헷갈리는 거죠. 발이 앞으로 가야 되는지 뒤로 가야 되는지. 근데 이 부분은 대보협 사이트 들어가셔서 천천히 한번 훑어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자 포즈 같은 경우는 여자분들이 완전히 올해 시험에서 실기구슬 그 시행계획 발표하고 멘탈이 붕괴가 됐죠. 여자 포즈가 딱 나타났어요. 피지크 포즈가 들어갔는데요. 원래는 이제 여자 포즈가 5가지인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이게 이제 대회가 없어지다 보니까 뭐 여성스럽지 못한 그런 뭐 이런 대회다 뭐 이런 평가를 좀 받아서 대회가 없어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험에서도 빠졌어요. 근데 이제 올해 피지크 포즈는 좀 더 여성스러운 그런 대회죠. 피지크 대회는. 그래서 이 피지크 포즈가 이제 4종목인데 요 4가지 포즈가 시험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많이들 어려워하셨죠. 뭐 이 피지크 포즈는 뭐 인터넷에 쳐봐도 잘 나오지도 않고 정확한 자세가 FM이 뭔지도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좀 힘들어 했던 부분들이 있으시고요. 올해 뭐 저 역시도 오프라인 수업을 하면서 한 7, 80%가 여성분들이다 보니까 제가 이 피지크 포즈를 수백 번을 한 것 같아요. 뭐 4가지 포즈를 한 수백 번은 해본 것 같아요. 뭐 남자지만 시험이니까 시험에 대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 한 수백 번은 좀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남자 포즈보다 여자 포즈가 이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실기 부분은 이렇게 평소에 준비를 해 두시다가 뭐 좀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이제 곧 나올 인강을 통해서 이런 준비를 해 주셔도 될 것 같고 난 꼭 피드백이 좀 필요할 것 같아. 그리고 좀 불안해. 그리고 현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 좀 더 적응하고 싶어. 이러신 분들은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1월부터 뭐 매달 1번이나 2번씩 이렇게 해서 강의를
개설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지원하셔서 여유 있게 미리 받으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런가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프라인 수업은 사실 닥쳐서들 지원들 하시는데, 그래서 단기 과정으로 하루 이틀 만에 완성시켜 달라고 쫓아오시잖아요. 저도 힘들고 하시는 분들도 힘들어요. 좀 쉽게 가는 방법은 미리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미리 오셔서 여유 있게 뭐 4일이 됐든 5일이 됐든 운동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 거라든지, 뭐 저도 많이 해줄 얘기가 많잖아요. 이런 것들도 좀 편하게 캐치해 가시고, 그리고 시험에서 팁도 좀 자세하게 이렇게 공부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면, 그 다음에는 제가 혼자 집에 가서 아니면 거울을 보시고 준비하실 수 있게 완벽하게 만들어 드려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집에 가서 천천히 자기 몸에 완전히 뵐 수 있도록, 동작이 뵐 수 있도록 연습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시험 상황에 갔을 적에는 뭐 시행계획 발표하고 이때 되면은 전혀 긴장이 될 것도 없겠죠. 제가 가장 권장하는 방법은 그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내가 좀 운동을 많이 안 했고, 그리고 이제 좀 초보다 이러신 분들은 최대한 빨리 오프라인 수업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 기본을 가지고 연습을 해주시는 게, 뭐 필기 시험 준비를 하면서도 하루에 뭐 30분, 1시간씩은 운동하실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 연습하시면 되는 거죠. 운동도 할 겸. 자, 어쨌든 그리고 구술 평가 영역을 좀 보면, 구술 평가 영역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기준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기준을 새로 좀 취합해서 그 기준 바운더리, 시험이 나오는 부분 영역 안에서 완벽하게 한번 구술 그 수업을 짜보려고 노력 중인데요. 자, 18년도에 새롭게 바뀐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뭐 시행 계획으로는 규정 문제 2문제, 뭐 지도 방법, 뭐 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전에는 지난 연도까지는 태도 부분이 생활체육을 물어보는 걸로 대체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다가 거기에 이제 생활체육 이 부분이 이제 한 문제는 꼭 들어갔었다는 얘기죠. 근데 2018년도부터는 네 문제 그대로 이제 뭐 규정이나 뭐 지도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왔고요. 시험이. 그리고 태도랑 자세를 이제 시험관이 직접 평가를 하겠죠. 그래서 구술 문제가 네 문제로 줄어든 그런 상황이 됐고, 생활체육을 물어보는 문제는 없었어요. 이게 뭐 생활체육 문제가 그래서 아예 안 나온다라고 장담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어떤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내년에 가봐야 되고 시험이 출제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험을 준비하실 적에는 생활체육에 관련된 몇 가지 문제밖에 안 돼요, 사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알아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노인이나 유소년 같은 경우는 구술 문제 중에 한 문제가 꼭 노인이나 유소년 본인들의 종목에서 한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부분 보면 일단은 생활체육 지도사를 취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특별 과정으로 노인이나 유소년을 보시기 때문에, 이 특별 과정으로 보시게 되면 구술만 보면 되죠. 그래서 이 구술 보실 적에는 또 다시 사실 이런 생활체육과 똑같은 부분, 겹치는 부분을 시험을 보는 데다가 이제 노인이면 노인, 유소년이면 유소년 이렇게 한 문제 정도 더 추가돼서 보는 식으로 시험이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겠죠, 특별 과정은. 자, 합격 기준은 70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70점인데 이게 태도나 자세나 여기서 아무리 좋은 점수를 받더라도 20점 받지는 못할 거예요. 그 시험관이 20점 주려고 하지도 않을 거고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부분에서 깎이고, 그리고 아무리 좋은 자세를 취했다고 하더라도
점수를 다 주고 싶지는 않겠죠. 조금 깎고 싶겠죠. 그렇게 깎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한 문제 정도를 아예 못 해버리면 이거는 합격하기 힘들다고 봐야 돼요. 한 문제가 20점이라고 치면 30점이면 아웃인데 다른 데서 좀 깎인다고 생각하면 한 문제를 아예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면은 태도나 자세에서도 많이 깎이겠죠. 준비가 덜 된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할 테니까요. 그러다 보면 어떤가요? 한 문제 정도만 아예 얘기를 못할 것 같으면 그 시험은 망쳤다고 봐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프라인 수업이나 이렇게 인강을 할 때 이렇게 항상 하는 얘기가 이런 부분이에요. 몰랐다. 모르면은 정신줄을 놓지 말고, 내가 정말 몰라.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알 수 없는 문제를 얘기를 했단 말이죠. 비슷한 얘기라도 하란 얘기예요. 비슷한 얘기라도 하면, 뭐 20점은 깎이더라도 그 이상은 안 깎일 거예요. 근데 아예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쭈뼛쭈뼛하고 뭐 울 것 같이 막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그럼 떨어져요. 그러니까 최대한 좀 뻔뻔한 사람들은 하겠죠. 그래서 뻔뻔한 사람들이 잘 붙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뻔뻔하게 그 부분에서 좀 할 수 있게 좀 넉살스럽다든 뭐 어찌됐든 시험에 합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연습도 좀 해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규정이나 지도 방법, 뭐 태도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 규정에서 두 문제가 나온다. 이건 좀 많죠. 보디빌딩 규정이 그렇게 내용이 많지가 않은데 여기서 두 문제를 내는 거는 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렇게 규정에서 한 문제 정도 나왔던 것 같고요. 나머지는 어디 나올까요? 여기 뭐 시행 계획에 거진 나와 있어요. 응급처치. 자, 안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응급처치에서 한 문제 정도, 규정에서 한 문제, 그리고 영양에서 한 문제, 그리고 트레이닝론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바운더리는 만들어지는 거죠. 요 안에서 하는데 거기서 또 잘 나오는 문제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구술 인강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포인트들 찝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고요. 나중에. 자, 그리고 여기서 뭐 추가 범위로 선정해서 검정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딱 겁을 줘버리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문제가 나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올 만한 문제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 한 3년, 4년 이 정도 제가 기준으로 봤을 적에 크게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바운더리를 정할 수가 있죠. 뭐 그래서 뭐 작년에 뭔 문제 나왔어요. 뭐 후년에 뭔 문제 나왔어요. 문제 중요하죠. 근데 문제 나오는 거 뻔해요. 그거 가지고 뭐 특별히 뭐 특별한 걸 알려주는 것처럼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바운더리 안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않게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공부하는 요령, 그냥 이렇게 SNS나 뭐 이런 데 떠도는, 매스미디어에 떠도는 이런 뭐 문제 있고 뭐 한두 줄 답변 있고 이거 외우려고 그러면은 쥐나고요. 외워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내용도 조잡해요. 그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걸 얘기하는구나. 그리고 이해를 하시고 거기서 포인트를 찝어서 그걸 암기를 해줘야죠. 그래야 이해가 돼야 암기된 부분이 말로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술 준비할 적에 그런 부분이 감안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2018년도 세부 시행 계획을 이렇게 이거 저거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감이 좀 오시나요? 2019년도 어떻게 나올지? 나와봐야 알겠죠. 나와봐야 알지만 거진 이 바운더리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큰 틀 있잖아요.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넘어가면서 확 바뀌었던 거, 뭐 여자 갑자기 포즈가 생겼다든가,
원래 여자 포즈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없이 그냥 진행이 되다가 이번에 생겼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거 다른 걸 다 준비를 해왔어요. 꾸준히. 이런 분들은 뭔가 이제 시행 계획이 딱 발표되고 나서 이건 나 모르는데 포즈만 하면 되잖아요. 그 포즈만. 나머지는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럼 남은 시간에 여유 있게 포즈 준비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나중에 막 이렇게 필기 합격은 했는데 뭐 실기는 내년에 봐야 되나? 아니 1년을 또 어떻게 기다려요. 이번에 다 합격해야지. 이번에 다 합격하려면 실기 구술도 필기하고 같이 준비하시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 좀 제 계획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실기 60강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실기 60강 내에는 이제 기초적인 거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이제 고급 기술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게 되고요. 포즈라든지 이런 거, 여자 포즈까지 제가 멋지게 집어넣습니다. 뭐 어쨌든 시험에 맞춰진 거니까 너무 선수처럼 보시지 마시고 예, 시험에 맞춰서 제 나름대로 포즈를 해석한 겁니다. 자, 어쨌든 60강이 나가게 되고요. 다음 달쯤에는 구술에 대한 이제 인강이 만들어져서 나가게 될 건데요. 구술은 제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떠도는 그런 허접한 그런 구술 자료들이 아니라 이것만 보면 다른 것들은 필요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올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1월, 뭐 2월, 늦으면 2월 되겠죠. 근데 될 수 있으면 올 연말에 내고 싶은 출판을 하고 싶은데요. 책이 제가 작년에 이제 급하게 막 수업을 하다 보니까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막 만들어서 이건 출판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라 이제 수준도 좀 낮고 그래서 이제 그 오프라인 수업 들으시는 분들한테만 이제 제공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수준이 그 책 정도에 한정된 게 아니라 굉장히 수준이 다를 거예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시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요. 어떻게 시험 준비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 살펴보고 2018년도 시행계획 그리고 앞으로 시험 준비 이제 나올 시행계획은 어떻게 될 거 예상해 보고요. 거기에 맞춰서 시험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이런저런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꼭 2019년도에는 꼭 합격하실 수 있게 기원 드리겠습니다.